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션과 관련된 개념 및 함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터레이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저희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어 하죠. 데이터 양이나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많지 않다면 굳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의 결과가 알고 싶다면 그냥 저희들은 머릿속에서 3이다 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의 숫자가 있고 그 100개 숫자의 합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버거워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컴퓨터는 또 단점이 무엇이냐면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직관적인 처리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물론 앞으로는 더 가능해질 수 있지만 만약에 100개의 합을 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2개의 합을 구하고 그 합과 또 다른 하나의 데이터 합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작업을 해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이터레이션,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가?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합계를 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덧셈 처리를 해 결과를 얻어내는 그림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 병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병원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을 의사 한 명이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고 진료하고 진료 끝나면은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데이터가 여러 개 있었을 때 다음 데이터 가져오세요. 다음 데이터 가져오세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데이터를 가져다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들을 저희는 이터레이터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터레이터는 다음 데이터 가져오세요 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의 특징은 다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이라면 여기가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져갔다면 그 다음은 여기가 다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방향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하다가 더 이상 데이터가 없으면 이 이터레이터에 의해서 더 이상 뭔가 얻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데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 처리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터레이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기를 원하겠죠. 그럴 때는 이터레이블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터레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할 때 언제든지 이터레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터레이블을 이용해서 이터레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처음에 이 데이터 앞으로 가서 맨 끝까지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 이터레이블을 이용해서 이터레이터를 얻게 되면 다시 처음 데이터부터 끝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터레이블을 이용해서 이터레이터를 어떻게 얻어내는 것인가? 함수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터 함수는 이터레이블을 아규먼트로 갖고 리턴을 이터레이터로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터레이터가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아이템부터 맨 끝까지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냐? 바로 nex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xt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아규먼트로 갖고 그 다음에 next 아이템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next라는 것은 더 이상 반환할 요소가 없을 때 stop iteration이라는 exception을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터나
next라는 함수에 대한 적용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자동으로 그런 처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for statement예요. for문.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있는 용어들을 익혀주시고요. 제가 for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